어서오세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이고요. 저는 북튜버인 크리스탈이고 이곳은 미라클 리딩입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오늘 이 책 퀀텀 시크릿인데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냥 법칙이 아니라 양자역학을 이용한 법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바로 이분이 떠올랐습니다. 이분 E equal mc 제곱 만드신 아인슈타인. 네, 맞아요.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빛은 파동이고 빛은 입자다. 요거를 발명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이 전자도 파동이고 입자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오호라 아주 멋진 분이구만 이렇게 해서 그분의 만들어낸 입자, 전자도 입자이자 파동이다 라는 그 공식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인슈타인을 생각하면서 퀀텀 시크릿,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게 무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이 책을 읽어보기로 해요. 다카하시 히로카스, 이분은요, 아버지께서 런던에서 일을 하셔서 그쪽에서 자라면서 공부를 하셨대요. 그래서 런던대 임페리얼 칼리지 물리학과에 합격한 후에 일본에 귀국해서 기헤이오 기주쿠 대학교 이공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 이후로 대학원을 진학해서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인 로저 펜로즈 박사의 양자뇌이론을 근거로 양자역학을 응용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석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자, 양자역학 코칭사를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켰고 이분의 인생 목표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저 또한 제 목소리와 제가 이끄는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서 자아 실현을 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퀀텀 시크릿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기 맨 뒤에 보면 에필로그가 나오는데 양자역학으로 차례차례 소원을 실현하는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대학원 시절에 로봇 연구실에서 인공지능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학문의 본질에는 공통점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고등학교 시절에 푹 빠져 공부했던 물리학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리학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자분들 40, 50대 되면 산이 편하죠. 그 공기가 너무 좋고 산에 가면 왠지 너무 편하고 그게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물리학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 책이 보면 볼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편안하고 뿌듯해집니다. 자연의 법칙은 법칙이라고 말할 정도로 재현성이 있는 보편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차례차례 소원을 실현하는 사람은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공통된 성공 철학과 성공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이 성공 법칙과 성공 철학은 자연의 법칙을 탐구하는 물리학이나 양자역학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그 방법과 구체적인 비결을 이 한 권에 정리했습니다. 어떠셨나요? 읽기 전과 읽은 후에 보이는 세상이 바뀌었나요? 네, 제가 이 책을 대변해보자니 바뀌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하는 일이 지금 건강검진센터 안에 있는 치과에서 건강검진하고 내려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검진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구강은 이런 상태예요 라고 구강 카메라를 통해서 그분들의 구강을 촬영해서 보여주고 촬영하면서 보여주고 그들 구강 상태를 보여드리니 너무 놀랍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 내가 구강 상태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거대로 따라 하시는 분이 계시고 잘 듣고 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라고 잘 듣고 아하 라고 아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보면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을 뒤에서 찬찬히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분들의 가족이자 그리고 제 상사 또는 저의 동료들.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너무 놀랍대요. 사람들이 아하 이렇게 듣고 가는 거 보면 오,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반복을 하는데 사람들마다 표현도 다르고 사람들이 고마워하는 분들이 계셔서 뿌듯하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 제 일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이 너무 좋고 그리고 집에 오면 편안하고 저의 남편이 퀸카요. 퀸카더라고요. 요새 남편이 잘생겼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뿌듯하답니다.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세 식구거든요. 그런데 남편 잘생겼고 아들이 너무 잘생겼고 엄마 아빠 닮아서 그런가 보다. 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정말 제 자랑만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양자역학을 배우면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사고의 법칙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의 법칙을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깊이 이해하면 의식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실천하기 때문에 저절로 결과가 나옵니다. 네, 이것도 법칙이에요, 여러분. 내가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싶잖아요. 그런데 내 내면을 바꾸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실천하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 바로 자연의 법칙입니다. 양자역학을 배우면 이외에도 많은 자연의 법칙과 세상의 구조를 파악하고 모든 성공 법칙을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저의 비전은 누구나 생기 있게 빛나고 마음 설레며 활력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생기 있다는 말은 나답게 살고 나를 살리는 일을 뜻합니다. 설렌다는 말은 나만의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어 자기 성장을 계속하는 것을 뜻합니다. 네, 제가 난 이것밖에 못해 라고 하면 여기서 그냥 지금 이 시점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살아야 되겠죠. 하지만 나는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고 지금 너무 좋아. 내가 너무 좋다. 이렇게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자기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이 또 저를 보는 다른 사람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생기 있고 설레면서 균형 잡힌 행복과 성공을 손에 넣는 일이 가능하다 합니다. 앞으로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양자역학의 이론을 응용해서 나의 운의 감각과 좌뇌 이론 두 개가 균형을 이루면 다양한 법칙을 해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누구나 자기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목표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차례차례 꿈을 이루어서 행복과 성공을 획득하고 이상적인 인생을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11가지 법칙이 들어있는 퀀텀 시크릿. 타카하시 히로카즈님 그리고 이선주 옮김 알레 출판사입니다. 아마존 재팬 베스트셀러였어요. 조성희님이 마인드파워 스쿨 대표님 조성희님께서 적극 추천하셨습니다. 자, 양자역학 코칭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을 바꾼다. 어떻게? 양자역학 퀀텀 시크릿으로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행동하는가에 따라 당신의 운명은 바뀐다. 지금 이 순간이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운명이 바뀝니다. 다카하시 이분도 처음부터 잘 나가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첫 결혼해서 함께 살던 순간부터
아내하고 잘 맞지 않았어요. 직장에서도 일과 맞지 않았어요. 하루에도 빠짐없이 잔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벼룩보다 못하다라는 말까지. 그러다 4년 만에 이혼당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서투르다고 지적받으며 혼나기 일쑤였고 매일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 그 서툴고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며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30대 직장인인데 모아놓은 돈도 없고 네, 일이 안 맞으니 그리고 집에서 받쳐주지 않으니 네, 궁핍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순간 이대로 정말 괜찮을까? 내 인생 왜 이렇게 괴로워? 응? 더 행복하게 살 수는 없을까? 인생을 호전시킬 방법은 없을까? 하고 우울하게 고민하던 나날이 계속되던 그 어느 순간에 그래,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그것은 어느 분야든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법칙이 있다는 사실이랍니다. 과거의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와 학자, 프로나 전문가,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과 달인이 자신의 길이나 인생을 만들고 다지면서 얻은 결론은 모두 같았습니다. 이 분야에서나 공통적인 생각과 법칙은 본질적이며 이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원칙이므로 그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면 인생을 제대로 공략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법칙과 원리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실험을 나라는 존재를 사용해서 스스로 실험해 보았습니다. 누가 생각나네요, 저는. 아인슈타인 그분도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시각화도 엄청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꿈들이 이루어졌대요. 그 시험 결과 꿈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형인 배우자를 만나 그것도 한 달 만에 끌어당겨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고 전철역과 연결되는 타워 맨션에 살며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에 성공하고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월 매출 수천만 원을 달성합니다. 그리고 초판 17,000부의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시간이 자유롭고 원하는 때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아, 좋아요. 라인 등록자가 2년 만에 12만 명. 2년 만에 12만 명. 와. 유튜브 구독자가 3만 명을 넘습니다. 와, 저도 곧 점점점. 자, 양자역학 코칭이라는 최첨단 과학 코칭 기법을 확립했고 세미나나 강연회를 통해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했더니 자기처럼 차례차례 소원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와서 감동을 전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감동의 목소리를 추렸습니다. 은행 잔고가 137회 뿐이었는데 며칠 뒤에 2억 엔이 됐대요. 20억 원이에요. 미션과 비전이 명확해져 창업 1년 만에 연매출 1억 2,400만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형인 연인을 만났는데 일주일 만에 끌어당겼대요. 와우. 인맥이 넓어지고 이성에게 인기를 얻게 되었고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는 상태인데 빌딩 두 채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건물주. 우리 남편 건물주. 복권을 살 때마다 당첨됩니다. 와우. 일주일 만에 할리우드 영화에 그것도 헐리우드? 와우. 배우로 데뷔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나를 불안하게 만들던 고민이 사라지고 항상 평온하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후기를 보니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도? 저는 나도? 막 이러면 어쩌다 운이 좋았을 거야 이런 분들 계시겠죠?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오릅니다. 자, 이렇게 성공 법칙과 성공 비결에 대한 정보가 많이 넘쳐 흐르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습득한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의 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답은 no. 소수에 불과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것은 알고 있다와 하고 있다, 돼 있다, 충분히 되었다 모두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끌어당김이라는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우뇌에서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현상을 좌뇌에서 논리적으로 이해했을 때 아하! 포인트가 생기는데 이러한 법칙이 어떻게 생기냐고요? 자연계에 나선 구조가 있대요. 식물의 잎이 나선 계단처럼 성장하고, 자세히 보세요. 식물의 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앵무조개라는 것도 소용돌이 모양으로 회전하고, 태양도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고 목성이 돌고 화성이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지구 주변에 뭐가 돌죠? 달이 돌죠. 이렇게 태양계에도 나선 구조의 회전이 돌고 있습니다. 그 운동을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도 닮았습니다. 이렇게 미시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와 거시세계, 거대한 세계, 닮은 구조가 관계가 있는 것을 플렉탈 구조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앞에 체험담에 등장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소원실현의 원리를 완전하게 깨달은 다음 뇌과학, 심리학, 양자역학 등을 이용한 과학적 코칭 기법에 근거한 방법을 실천한 결과랍니다. 여러분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난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일도 서툴러 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됩니다. 바로 이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실천하시겠습니까? 네!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됐냐고요? 네, 일어났죠. 지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앞에 아파트 연결되는 통로가 만들어지고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한번 볼까요? 1. 파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대요. 법칙 2. 상상하는 일은 현실이 되고요. 상상하세요. 3.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4. 중대한 결단을 내리면 인생이 크게 바뀌어요. 쉽죠? 5. 행동하지 않으면 현실은 바뀌지 않으니까 행동하세요. 6. 목표에 집중하면 소원 실현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7. 만나는 사람에 따라 나와 미래도 바뀝니다. 8. 부정적인 자신을 받아들이면 성공은 따라옵니다. 9. 내가 준 에너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10. 균형을 지키면 운과 행복이 커집니다. 11. 인생의 목적이 명확하면 소원 실현이 빨라집니다. 저희 남편은 건물주가 꿈이고요. 저는 제 하는 일이 너무 좋고, 그런데 저희 가족, 저의 행복하고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건강하고 사랑이 넘쳐서 그들의 선한 영향이 쭉쭉 이루어지는 거.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면 코치로서 여러분들의 최면을 통해서 내면으로 이끄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저에게 최면 받으신 분들 잘하고 계시나요? 네, 잘 되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오른 점은 양자역학 생각하면 아인슈타인이 떠오르고, 아인슈타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빛은 파동이고 입자다. 발견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입자와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으로서 행동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동을 실현시킬 법칙을 알려드릴게요. 파동이 바뀌면 현실이 바뀐다. 그리고 저는 최면 코치이기 때문에 말의 힘을 활용하면 꿈이 현실이 된다. 요거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법칙 1. 짜잔. 자, 여러분들 파동이 어때요?
기라고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의 기는 어떠신가요? 자, 주파수라고 하죠. 주파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를 말하고 진동수라고도 합니다. 자, 진동수 하면 또 뭐가 연상되죠? 사이토 히토리. 저기 일본의 사이토 히토리 씨가 또 떠오릅니다. 그분은 절대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고 하셨죠? 그러면 진동수를 어떻게 높이나요? 네, 얼굴을 동그랗게 씩 하고 웃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웃음이 많으면 좋아요. 그러면 너도 나도 인기인이 됩니다. 웃으세요. 지금도 미소를 한번 지어볼까요? 씩 웃으세요. 네. 인간, 동물, 식물 등 모든 물질도 빛이나 바람, 눈이나 지진 같은 다양한 자연현상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모두 고유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식물이 가만히 있는 것 같죠? 다 알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 한번 걸어보세요. 안녕 하고 인사하면 인사하는 사람을 알아본다 합니다.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면 모든 것은 진동한다라는 이론을 응용하면 이 세상 만물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자로 이루어졌잖아요.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동을 합니다. 자, 파장이 맞으면 공명현상을 일으키고 선생님들 보면 어떤 사람 처음 만났는데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도 있죠. 나랑 진동수가 같은 사람. 저 사람은 뭐야 너무 정말 이상하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그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같은 파장을 가진 심장 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심장이 되고 폐 세포끼리 서로 끌어당겨 폐가 됩니다. 장기 이식할 때는 타인의 장기 힘으로 파장이 맞지 않아서 부작용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거예요. 사람도 같은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지닌 사람끼리 서로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같은 성향인 친구끼리 모이는 현상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파동의 법칙이 바로 이 같은 원리래요. 우리가 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면 만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는 상상은 쉽게 할 수 있죠. 반대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있어 불안할 때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사고도 나죠.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예민하고 불안해할수록 안 좋은 일이 현실화되는 게 바로 파동의 법칙이랍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의식의 채널을 바꾸세요. 채널을 바꾸는 거예요. 의식을. 현실 세계에서도 의식의 채널이나 감정의 주파수를 목적에 맞추면 그 의식의 에너지나 감정의 에너지와 공명의 같은 현상을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뇌과학에서도 심리학에서도 우리가 어디로 의식을 향하고 주의를 기울이느냐에 따라 인식 가능한 영역이 달라집니다. 항상 웃는 사람 주위에는 웃는 사람인 사람들이 모이고 우울하고 불안이 많은 사람 주위에는 마찬가지로 우울하고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전해지는 속담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으면 복이 온다. 하하하 웃으세요. 표정에 따라서 모든 일이 발생한대요. 진짜요. 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환경이나 타인을 억지로 바꿀 수는 없대요. 자기 인생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인의 인생에 끼어들 수도 없습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으면 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 파동을 바꾸세요. 이것이 파동의 법칙입니다. 자,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웃냐고요? 아이는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우나요? 아니잖아요.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생겨요. 코에 잔주름 짙게 웃으면 얼마나 예쁜데요. 섹시하고 매력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공감합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일이 제가 행복한 일입니다. 자, 말에 힘이 되는 법칙. 짜잔. 이 상상하는 것도 에너지도 되게 좋아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 말의 힘을 활용하면 현실이 달라집니다. 꿈과 현실이 맞아 떨어진대요. 그때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집에서 이상적인 연인을 상상해봤자 택배 왔습니다 하고 갑자기 집 앞에 나타날 리는 없으니까요.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상상한다 해도 집 앞에 멋진 원피스가 뚝 떨어지진 않습니다. 자, 언어화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문장으로 쓰기. 둘째는 말로 표현하기. 말로 표현하기. 그래서 확언을 하는 거 되게 좋대요. 저도 그래서 말을 여기 써 있잖아요. 문장으로 쓰기, 말로 표현하기. 말을 계속 하면 좋지만 그 말을 문장으로 쓰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각인이 되니까요. 쓰면서. 한번 말로 하면 내 귀가 듣고 문장으로 쓰면 각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지금 이 집 분양받아서 이사 올 때 1억이 딱 모자랐는데 1억을 6개월 만에 끌어당겼습니다. 네, 썼어요. 그때도.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왜 종이에 글을 쓰면, 꿈을 쓰면 이루어질까요? 그 이유는 종이에 쓰는 행동을 통해 막연했던 이상의 이미지가 명확해지며 꿈이 파동에서 입자로 바뀌고 의식의 채널이 꿈이나 목표에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말에는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의 주파수에 맞게 잠재의식에 그 말이 입력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쓰는 행위로 잠재의식의 꿈과 목표가 입력돼 필요한 정보를 찾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언어화해라. 라면 가게에 가서 그냥 맛있는 라면 주세요 라고 주문한다면 어떤 라면이 나올지 모르죠. 그러면 벌레가 들어간 라면이 나올 수도 있고 가게 주인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라면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란라면 주세요. 아니면 떡라면 주세요. 아니면 저 그거 생각났어요. 지금 떡볶이가 먹고 싶어. 자, 그런 라면 주세요. 김과 반숙, 달걀 곁들여서 국물은 진하게 와 같이 자세하게 요구를 사항을 말하면 먹고 싶은 라면을 즉 원하는 바를 얻습니다. 자, 원하는 바를 상상해 명확하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목표 있으시죠? 1년 후에는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종이에 명확하게 한번 써보세요. 구체적으로 말이죠. 틀려도 좋습니다. 매일매일 써보세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꿈과 목표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꿈 목록을 쓸 때는 주어를 명확하게 쓰세요. 어떤 사람은 꿈 목록에 책을 3개월 이내에 출판했다라고 썼습니다. 그러자 정말로 3개월 만에 꿈이 이루어졌는데 본인이 아닌 친구의 꿈이었대요. 그래서 주어가 필요합니다. 나 누구누구는 책을 3개월 이내에 출판했다. 이렇게. 기도하고 소원을 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는 이름뿐만 아니라 주소도 정확히 밝히며 소원을 빌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대신 기도를 해줄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신도 어디에 사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할지 모르니까 인터넷 쇼핑을 할 때도 마찬가지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주문한 물건이 오죠. 그것처럼 말이죠. 꿈과 목표는 긍정형으로 쓰세요. 잠재의식은 부정형을 인식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떠올리지 마세요. 나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나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사람들. 네, 제가 최면을 할 때
자, 원하는 게 무엇이세요? 원하는 게 무언가요? 하면은 저는 결핍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부정적으로 하시면 결핍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네, 저는 풍요로워지고 싶어요. 웃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가족이 사랑이 넘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넘치는 거 좋잖아요. 자, 꿈과 목표는 손으로 직접 종이에 씁니다. 종이에 직접 글로 쓰면은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므로 잠재 의식에 잘 입력이 된대요. 꿈과 목표를 종이에 쓸 때는 어미를 뭐뭐 하고 싶다 라고 쓰면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주파수를 발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루기 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다 라고 말하면 결혼하고 싶은 상태를 불러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결혼할 수가 없다는 상태. 그러므로 꿈과 목표를 쓸 때는 이미 달성한 상태인 무엇을 달성했다. 나는 정말 멋진 이상형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3개월 이내에 결혼하고 싶다라는 꿈이 있다면 나는 3개월 이내 이상형인 누구누구와 결혼했다 라고 쓰시면 됩니다. 꿈과 목표는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네, 인터넷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라고 걱정하는 분들 많죠? 에이, 걱정하지 마세요. 주문한 물건이 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 마시고 주문한 물건은 이미 도착해서 나는 그것을 입고 파티에 갔다. 네, 파티하고 싶습니다. 자, 파티에서 그곳에서 많은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월급이 입금되지 않으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 있죠. 나는 다행히 월급이 입금이 되어 지금 우리 가족이 풍요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꿈 목록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 뭐든지 이루어주는 우주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 주문할 때 마찬가지로 당연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믿고 꿈 목록에서 주문하는 것이 꿈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꿈 목록에는 기한을 명확하게 쓰세요. 사람은 기한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꿈 목록을 쓸 때는 가능한 한 명확하게 기한을 쓰세요. 2025년 4월까지 사업의 성공에 매상 3천만 원을 달성했다. 이렇게. 2023년 지금 5월이니까 6월 5일까지 다이어트로 5kg을 감량했다. 너무 기분이 좋네요. 정해둔 기한까지 실현되지 않으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네. 그 날짜가 딱 됐어요. 그랬는데 뭐야, 안 변했잖아. 에이, 안 되겠구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뭐야, 더 큰 게 오고 있나봐. 엄청난 게 오고 있나봐. 이렇게 말이죠.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를 종이에 써서 신에게 주문해보세요. 여러분들 당장 말이죠. 말로 선언하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어퍼메이션 아시죠? 확언. 그것을 이용해서 꿈과 목표를 말로 선언하고 반복해보세요. 자, 그때 주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두들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경혈을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경혈을 올려드릴게요. 어디가 경혈이야? 여기 손톱 끝에 뿔이 있는데 여기 2번째, 3번째, 4번째 건너뛰고 5번째. 그리고 손날 여기를 두드리면서 확언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해. 여러 경로에서 수시로 돈이 들어와. 난 공짜 돈이 좋아. 공짜 돈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다. 손등도 두드리고. 진짜 잘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경혈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퍼메이션. 나는 매일 점점 행복해집니다. 나는 매일 행복과 여유가 넘칩니다. 네. 최면코치 미라클 리딩에 오신 여러분들, 미라클님들은 모두 다 행복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소리 내어서 말해보세요. 자주, 매일. 자, 어퍼메이션을 소리 내어 말하고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긍정적인 어휘로 바꾸면 자신이 발산하는 주파수와 파동이 바뀌고 그 파동, 공명에 끌어당기는 것이 바뀐답니다. 인간은 말에 힘이 있어요. 얼령이라는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고 물건을 구체화하고 파동을 입자로 바꿀 수가 있다 합니다. 네. 자, 여기 맨 뒤에 나왔잖아요. 앞으로의 인생을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자기 자신 잘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퀀텀 시크릿. 자, 여러분들 파동을 바꿔요,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파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단 무의식이기 때문에 파동. 난 지금 너무 행복해. 나는 내가 사랑이라서 행복해. 난 사랑의 존재야. 나는 행복의 존재야. 너무 행복하다. 그러면서 두들기세요. 손날, 손등 두드리면서 확언하세요. 월급날이네요, 제가. 오늘 이렇게 쉬고 있어요. 나는 조금 일해야지 많이 번다. 이렇게. 자, 우리 미라클님들 오늘 퀀텀 시크릿으로 미라클 시크릿님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저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